인지적 이론이라 하겠습니다. 인지적 이론의 키워드는 뭐냐면 잘못된 생각, 비합리적 신념, 앨리스가 말한 거고요. 인지적 왜곡, 인지적 왜곡은 아론백이 말한 거고요. 부정적 자동적 사고, 이것도 아론백이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역기능적 인지도식, 아론백이 말한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부정적인 자기독백, 부정적인 셀프톡, 앨리스가 말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뭔지 아세요?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지치료가 필요하다. 인지치료의 목적은 뭘까요?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재구성이 목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본주의 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칼 로저스가 대표적인 학자가 되겠습니다. 인본주의 입장은 긍정적 인간관에 근거하여 인간을 근본적으로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성장지향적 존재로 봅니다. 인본주의 인간관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의 유기체적 욕구나 성향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가치나 기대에 맞추어 조건적인 수용을 하게 되면 부모의 애정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유기체적 경험을 왜곡하거나 부인하게 됩니다. 2번이 중요한 거예요. 자, 아이가 자기 자신의 욕구가 있어요.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자녀, 여기서 아이는 자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녀의 잠재력은 있을 거예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잠재력이 있을 건데, 자, 거기에 따라서 경험을 하고 거기에서 자기 실현의 경향성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모의 가치나 거기 있는 대로 부모의 가치나 기대에 맞추어서 그 아이를 이끌어 간다면 이거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신의 유기체적 경험을 왜곡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부인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인본주의 심리치료자는 동그라미 1,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동그라미 2, 공감적 이해, 동그라미 3, 진솔함. 이것이 이제 로저스가 말한 이 치료자의 세 가지 태도예요. 이것을 통해 내담자와 성장 촉진적 관계를 형성하여 내담자가 왜곡하고 부인해왔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자각하고 수용함으로써 자기 실현적 경향성이 활성화되도록 도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죠. 인본주의. 자, 인본주의 이론인데 인본주의 이론은 유기체가 주관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고 주관적 경험하지 못하고 부모의 기대 등에 맞추어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상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상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기체는 주관적인 경험을 충분히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본주의 치료라고 하는 것은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 거기에서 이제 치료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치료자 태도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수용적 존중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 공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솔성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는 로저스가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자, 세 가지 수용적 존중, 공감, 진솔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본주의 치료가 가능하고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관적인 경험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유의식이 있게 하고 실존적인 삶을 살게 하고 창조성을 갖게 하고 자기 신뢰감을 갖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통합이론 들어갑니다.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과 생물 심리사회적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결합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 취약성과 스트레스가 결합된 거예요.
그러면은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은 특정한 장애에 걸리기 쉬운 개인의 특성인 취약성과 여기서 끊어야 돼요.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상호작용하여 정신장애가 유발된다는 게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입니다. 자, 6번째 통합이론입니다. 통합이론의 1번은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입니다.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자, 여러분요, 이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소인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질병 소인과도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 특정한 장애에 걸리기 쉬운 개인적인 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이제 개인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는 이제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특성은 취약하죠. 환경적 요인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죠. 이 두 가지가 서로 결합되었을 때 그 사람은 이상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통합 이론에서 스트레스성 취약성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2번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입니다. 이거는 세 가지가 합쳐져 있죠. 생물 동그라미, 심리 동그라미, 사회 동그라미.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은 기존의 특정한 이론 입장에 구애받지 않는 탈이론적 입장입니다. 가로. 이상 행동과 정신장애 이해 와치를 위해서 1. 생물학적, 2. 심리적, 3. 사회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입니다. 21세기 이상 심리학에서는 이상 행동의 다양한 원인적 요인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이상 행동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통합적 연구가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자, 그러면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까지 보겠습니다.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 이상 행동을 진단할 때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종합적인 고려라고 하죠. 종합적인 고려가 바로 이상행동의 진단에 있어서 필요하다. 그렇게 나온다면 생물 심리사회적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서 1번이 중요합니다. 자, 실력 따지기 봅니다. 사회문화적 관점을 보겠습니다. 사회문화적 관점. 사회문화적 입장은 개인이 성장하고 생활하는 환경의 사회문화적 요인이 이상행동과 정신장애 유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게 사회문화적 관점입니다. 사회문화적 입장에서는 이상행동과 정신장애 발병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요인이 있는데요. 문화권, 종족, 사회경제적 계층, 거주지역, 사회문화적 변화, 성차별, 경제적 빈곤,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낙인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사회문화적 관점입니다. 자, 7번 들어갑니다. 7번 사회문화적 관점입니다. 사회문화적 원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개인이 성장하고 생활하는 환경의 사회문화적 요인이라 그랬으니까 개인의 생활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환경이 이상행동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행동의 원인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러면 이 사회문화적 환경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거기 많이 있는데 거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사회적 낙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계층을 사회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계층.
자, 그리고 성차별 등이 바로 사회문화적 요인이 되겠죠.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문제점이 있다. 역기능이 발생하면 이러한 역기능이 발생하면은 바로 이상행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